자, 첫 제목부터 사실은 좀 자극적으로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3으로 만들어드립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고3은 아니 선생님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올라갔다는 뜻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고3으로 만들어드린다는 말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고3 때 국비학생 선발시험에 합격을 해서 전액장 학생으로 일본의 교토대학에서 응용수학을 전공을 했고요. 석사과정까지 이제 수료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는 미래탐구대치 그리고 세븐에드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업하고 있고 강북청소학원에서는 고2, 고3을 수업하고 있는 강사 손흥민입니다. 자, 먼저 가볍게 지금 최근 3년간의 경향이 돼서 너무 지겹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신유형과 킬러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21, 29, 30이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최근 3년 동안은 아주 강력한 킬러가 사라지고 그 대신에 어떤 중킬러 비중이 상당히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만 말고도 평가원의 사서화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서화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기존에는 평가원은 약간 좀 독창적인 문제들, 좀 특이한 문제들 위주로 출제를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사설 모의고사에서 찍어내는 듯한 조금 제작된 난이도의 문제들을 조금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평가원의 목적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이거 좀 소원이 나서 제가 끄고 그냥 하겠습니다. 네. 평가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왜 있냐면 지금까지의 흐름이 올해 우리 애가 수능을 칠 때도 유지될 것이냐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가원의 목적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등급 분포를 예쁘게 만드는 것이 결국 목적입니다. 1등급이 너무 많지 않게 1등급이 10% 이러면 시험을 되게 못 낸 거고요. 1등급은 딱 4% 정도에서 5% 정도로 끝나는 수준으로 딱 내고 마찬가지로 너무 못 친 애도 없고 중간이 되게 많도록 내면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평가원은 최근 3년 동안 어떤 과목보다도 정말 이 분포를 예쁘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1등급 비중이라든지 컷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컷이 대부분 92점, 88점에서 정확한 유지를 했고요, 1등급을. 그러다 보니까 평가원이 좀 더 뭔가 창의적인 시도를, 위험한 시도를 하기에는 교육 과정이 바뀌는 것과 맞물려서 그런 시도는 좀 배제하게 되었고요. 결론은 지금 3년 동안 이제 성공적으로 등급 분포를 잘 만들었으니 결론은 올해도 똑같이 낼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정해져 있다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에베레스트 산맥을 이제 올라가는데 가는 길마다 깃발이 다 예쁘게 꽂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잘 보이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것처럼 평가원의 스타일이 이미 다 공개되어 있고 특징들도 다 공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 시험을 잘 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준비 과정과 실행은 절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대치동에 있는 아주 에스모 학원, 굉장히 요즘 유명한 학원이죠. 그래서 재수학원인데 그 학원에서 이제 준비해놓은 커리어들 그리고 커리큘럼들과 자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점 하나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과서로 따졌을 때 교과서 한 2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소화를 해내고 있어요. 3, 4, 5, 6월 동안에만 굉장히 시험만 해도 33회, 22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친구들은 고3 때 도대체 어느 정도로 했길래 지금 재수생이 됐을 때 이걸 소화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되시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치는 수능과 또 우리 애들이 치는 수능은 같은 시험이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결국 우리의 경쟁자가 될 거거든요. 자, 우리 애들은 과연 이 친구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방금 언급해드린 학생들 중에서도 상위권 고3들은 보통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느냐, 어느 정도 스펙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수학 1, 2 같은 경우는 개념은 2회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3회독 이상일 겁니다. 대부분이 고1 때는 이미 2회독이 완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 유형의 유형서들은 3회독 이상, 당연히 내신 대비를 하면서 최소한 저 정도는 갖췄을 거고요. 심화 유형은 2회독 이상,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심화서라고 불리는 그런 책들은 2회독 이상, 그리고 수능 기출, 소위 말하는 뭐 자이스토리라든지 마플 이런 것들도 1회독 이상, 사설 엔젤을 1회독 이상까지 마친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요? 지금 이 시점에.
자, 그런데 선택 과목도 만만치 않죠. 선택 과목도 미적분 합통 같은 경우에는 개념도 2회도 이상, 기본 유형, 심화 유형, 1회도, 수능 기출 1회도 이상이 최소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 고3들이라고 한다면, 예비 고3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선생님, 그런데 상위권이라고 하면 우리 애들이랑 조금 그래도 차이가 있으니까 중위권이랑 좀 다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만큼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저희가 고3이라고 부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고3이라고 하는 친구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윈터스쿨에서도 많이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어느 수준인지 제가 알려드리자면,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만, 일단 개념 1회도 정도는 돼 있어요. 근데 개념에 구멍이 많아요. 친구들이 물어보면 수원2를 다 하긴 했는데 모르겠대. 너네 고3 아니야? 그러면 고3이죠. 야, 너네 2학년 때 수원2 안 했어? 했죠. 야, 너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4번 친 거 아니야? 쳤죠. 근데 몰라? 모르겠어요. 자,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생각하는 고3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진도 같은 것도 당연히 다 떼고, 기본 수능 문제들은 뭐 어느 정도 보고, 고3 때는 뭘 하나요? 라고 하면 뭐 어려운 뭐 사전 문제, 뭐 쉬운 사전 문제, 뭐 그런 심화 유형들로 1년을 내내 연습해서 훈련해서 수능 가서 딱 멋진 성적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고3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고3을 만들어 드린다고 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고3이라 하는 그 베이직, 가장 최소한을 만드는 것이 지금 가장 앞에 두는 목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위권 고3 평균을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마 저의 수업에 관심이 가져주는 친구들은 보통 중위권 또는 중하위권 정도의 학생들인데, 수학 1, 2 같은 경우는 개념 리뷰와 심화 개념을 2월 중 완료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수 1, 2에 관한 이야기예요. 선택 과목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념 리뷰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개념 중에서 구멍이 나 있는 단원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유독 몇몇 단원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는 수백 명의 윈터스쿨 학생들이 가르쳐보면서, 그리고 작년에도 가르쳐보면서 공통되는 어떤 흐름을 파악한 결과물인데요. 특히 수 1 같은 경우에는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수열에서 나오는 수열의 합중에서 뭐 특정한 유형들, 이런 것들이 무조건 약점을 갖고 있어요. 중위권들 또는 중하위권들은요. 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픽스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 추가로 윈터스쿨이나 또는 1, 2월에서는 좀 다루기 힘들었던 심화 개념, 하지만 고3이라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완료할 것입니다. 이거는 2월 중 완료고요. 자, 여기까지는 개념을 완료하는 시스템이고, 그 이후로 또 유형도 완료를 해야 되겠죠? 수능 기본 유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아야 될 유명한 기출들, 단원별로 유명한 기출들 플러스 연계교재인 수능 특강,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 요것들을 수 1, 2에 한해서 4월 중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4월까지 얘를 완성한다면 3월 모의고사랑 4월 모의고사는 그러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치는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거는 제가 딱 까놓고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완성이 안 된 채로 시험을 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무리하게 3월, 4월에 너무 많은 것을 몰입해서 너무 과몰입을 하는 바람에 무작정 그냥 모든 단원들의 기출을 한 번씩 다 돌리겠다. 약점이고 뭐고 간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첫 발부터 잘못 디디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일단 어느 정도 개념부터가 좀 불안한 그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첫 목표를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잡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잡게 된다면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요. 4월 중 기본 유형을 완료한다고 해도 그래도 6월 초에 시행이 되는 이 6월 평가원 대비가 힘든데, 하물며 그 전에 없는 거에서 뭔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서 3월, 4월 모의고사를 잘 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냉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게 수원2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선택 과목이 잘 되겠습니까? 특히나 미적분 같은 경우는 아직 진도를 안 나간 친구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아직 미적분은 3학년 때 배우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겨울방학 때 부랴부랴 시작을 했거나, 또는 3월이 됐는데도 미적분이 시작이 안 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대비해서 개념 완성부터 목표를 잡아서 완전 천천히 해서 3월 중으로 먼저 선행 미완 기준으로 3월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본 유형은 오래 기다리기는 힘들고 4월 중으로 완료를 할 것을 목적으로 잡습니다. 물론 확통이냐 미적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당연히 미적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요.
자, 그래서 총합을 하면은 중위권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4월까지의 모든 개념을 다 완성을 해야 되고요. 수원 2, 그 다음에 선택 과목까지 플러스 기출 기본 유형까지도 완성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르기 위한 최소치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3으로서의 최소한입니다. 6월 모의고사 평가원을 치는데 제가 작년에 봤던 친구들 중에서 심지어 6월 범위를 진도를 안 나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만큼 진도에 쫓겨서 내신 말입니다. 평가원 모의고사는 그거보다 더 진도가 느린데도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제가 고3이 너네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3 실패하지 않으려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은 저런 이제 항목을 넣을 때 많은 강사분들이 고3 수능 대박 내려면, 고3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려면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그것은 오만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최근 저번 수능과 저저번 수능에서 유독 중위권들이 많은 실패를 맛봤어요. 트렌드가 바뀌면서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없어지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 없어지면 중위권도 할만하지 않나? 중위권도 만점을 노려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했으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위권들이 중킬러 문제조차 풀지 못해서 이미 다 5문제, 6문제로 늘어나 버린 중킬러를 다 틀리고 70점대, 60점대로 3, 4등급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겸손하고 보수적으로 이것을 잡아야 되고 나를 과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실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했나를 보셔야 되겠죠. 준비가 된 고3의 최대한 적은 이겁니다. 조급함, 그리고 착각. 자, 조급함이라고 했던 것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3월과 4월 모의고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3, 4월 모의고사 대비해야죠. 대비하면 뭐 되죠? 대비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생각을 너무 미치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돌뿌리를 못 보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몰입을 했는데 시험 성적이 잘 나오겠습니까? 전혀 잘 나오지 않죠. 현실의 벽은 냉정합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한 달에서 길면 3달 정도의 방황을 하게 돼요. 6월 전까지 방황을 하다가 6월에는 학원 옮깁니다. 4월 끝나고도 학원 옮기고 또 6월에 학원 옮기고 9월에도 신입생이 들어오고 심지어 10월에도 신입생이 들어오고 그 친구들은 좀 안타깝지만 고3에서 이제 실패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니고 다시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별개의 이야기인데 어쨌거나 우리 자식들은 그래도 한 번에 성공하면 좋잖아요. 당연히 모든 이제 학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이고 그러려면 첫 시작을 정말 신중하게 잘 선택하셔야 돼요.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고3이라는 착각이에요. 내가 고3이고 고3 정규반의 커리큘럼이면 뭐 기본반 아주 특별한 뭐 아주 고급 최상급 반만 아니면 또 따라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굉장히 이 내용 때문에 많은 고3들이 작년, 재작년에 실패했습니다. 왜? 수업을 설계를 하시는 강사분들은 다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냐면 고3이면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험2의 기본적인 거 내용 알고 뭐 그냥 합통이나 미적 같은 거 한 번씩은 받고 이 정도를 생각하시고 기본반을 설정을 하세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조차도 밑돌아서 못 따라가서 포기하게 되고 결국 과외로 돌렸다가 과외도 신통치 않고 검증되지 않은 선생님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가 그런 친구들도 어쨌든 공부를 하기는 하기 때문에 결국 1년이 지나서 11월이 되어서야 고3이 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야 고3이 됐으니까 재수학원에서 한 번 더 고3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우선 목표는 정리하면 이겁니다. 고3으로서의 출발선에 하루빨리 설 수 있는 것. 지금 다 같이 출발선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 뒤에가 있어요. 아직 경기장 입장도 못한 거예요. 경기장 입장도 못했는데 내가 출발하면 어떻게 뛰어야지 자세 연습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다. 지금 윈터스쿨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마다 그 착각을 계속 깨주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고 우리 학생이 굉장히 지금 잘 돼 있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앞으로 탄탄하게 진행하고 있는 학생도 많지만 그 반대로 굉장히 뭔가 불안해하고 스스로도 불안해하고 그리고 많이 돌려보지도 않은 것 같고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일단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애가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애도 잘 안 돼 있어요. 비슷해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2월, 3월이 있는데 방금 제가 살짝 언급했던 그 대치동의 S학원이라든지 그런 친구들과 비교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왜?
더 많은 쪽은 우리랑 비슷한 친구들이에요. 얘네들보다만 조금만 더 잘하면 등급이 1등급이 모르게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변 친구들보다 더 좋은 시작을 해서 더 빨리 출발선에 서게 되면은 이미 출발한 친구들은 따라잡을 수 없지만 아직 경기장 못 돌아오고 헤매고 있는 친구들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정상적인 레이스를 펼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되게 좋아진, 지금 이게 요즘의 트렌드예요. 자, 그래서 제 시간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간단하게 시간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합동반 추천 시간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규반은 이제 수업 시간은 이렇게 2타임이고요. 그 외에는 직접 클리닉과 실전 연습 클리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토요일에 이제 국어나 뭐 영어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을 조금 잡아뒀고요. 미적반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미적 정규반이 있고 그 다음에 앞쪽 직접 클리닉 시간이 있고 수원2 정규반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전 클리닉 연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보다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특히 수학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학원을 더 많이 무작정 많이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한 클리닉 시간을 많이 잡아서 초반일수록 더 나만의 약점을 케어하는데 좀 더 집중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4월까지는 모두 이제 결승선이 아닌 출발선에 모두 세워서 그때부터는 다 같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가 그렇게까지 못하는 건 아니고 한 3월이나 4월 정도까지 기본적인 훈련이 다 끝나게끔 한다면 이 클래스가 굉장히 추천할 수 있는 클래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수업에만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는 좀 식상하지만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들, 모든 수업 내용 영상을 촬영한다든지 매주 주간 테스트, 개인별 클리닉, 과제 검사 오답 정리, 비정기 무료 특강, 그 다음에 각종 사설 실전 모의고사 실전 이거는 어느 학원에든 다 하는 거죠. 저만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사기고. 이건 당연히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이제 학생들이 수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중위권, 애매한 친구들일수록 내신 강조 많이 하죠. 그래서 3학년에 들어서도 역시나 내신 시험이 있기 때문에 내신 대비도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굉장히 혼란스럽게 나와 있지만 빨간색은 실제로 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시험지의 스캔본이에요.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뜬 모습이고 하얀색은 그것들을 예쁘게 타이핑해서 학생들이 직접 쳐볼 수 있게끔 만들어둔 건데 자, 자세히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202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2021년에 이 2021년의 시험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뭐 스카이캐슬처럼 시험지를 빼돌린 것이 아니고 다른 학교의 시험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 학교는 시험이 전국에서 1등은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변 학교는 어딘가는 우리보다 먼저 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지를 빨리 입수해서 시험을 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의 내신은 모두가 시작과 끝이 수능 특강입니다. 수능 특강과 기출이에요. 따라서 전국에서 똑같은 교재를 써서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다른 학교에 있는 시험지를 먼저 입수하면 어떤 식의 변형이 나오는지 알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 학교 선생님이 변형하는 문제도 비슷한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제가 4년 전부터 시도를 하고 있고 굉장히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통해서 남은 내신을 대비하는데 꾸준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을 이제 기출 활용을 하겠죠. 중계대치, 목통, 특목, 자사의 기출들을 수집을 해서 즉시 수집해서 타이핑해서 실전 연습을 하는데 물론 이게 제가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분량입니다. 저는 이제 뜻이 맞고 또 열심히 하시는 다른 지역의 강사분들과 협조를 해서 같이 시험지를 모아서 연습을 시키고 있고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주변에 라이벌 학교 같은 거 있죠? 시험을 먼저 치는 라이벌 학교들은 자기 학교보다 더 열심히 풀어요. 내가 얘네들 시험을 잘 쳐야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도 있어서 내신 대비도 되게 좋고 또 만약에 내신은 이미 포기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도 어차피 수능 특강과 수능 특강의 변형은 수능 대비로서도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신을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도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마라. 어차피 내신 대비라고 수능 대비다. 초반에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눈에 들어오는 주간 성취도 분석 전송인데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옆에 있는 회색 줄이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지난주 성적을 왼쪽에 그리고 이번 주 성적을 오른쪽에 쓰고 있어서 정규 수업이 어떻게 변했는지 출석률, 그 다음에 클리닉 참여율이 어땠는지, 테스트는 어땠는지, 과제는 어땠는지 지난주와 계속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봤을 때 이 한눈에 지난주에는 수업을 한번 빠져서 좀 낮았었는데 이번 주는 다 나갔으니까 다 차있구나. 클리닉을 저번 주에는 그래도 좀 했었는데 이번 주는 학교 행사 때문에 못 가서 떨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약점 분석, 학생별로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매주 알려드리고 주간 과제와 함께 코멘트,
이번 주는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매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전화 주셔서 또 상담을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갖고 있고, 물론 문제 질문도 되게 꺼리는 경우가 있어요. 고1 내용인 거 아는데 질문하기가 상당히 부끄럽다. 고2 내용, 고1 내용인데 질문하기가 부끄럽지만 알지 못한다면 못 푸는 문제인 경우에 그런 것들을 익명으로 이제 제가 카카오톡 질문을 실제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구체적인 걸로 이제 쉬운 것들을 질문을 하는데 괜찮다, 질문해도 좋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고, 또 학교 생활이라든지 뭔가 개인적인 고민이 있는 것도 조용히 저한테 연락을 해서 고민을 하고 그렇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고3으로서의 출발선에 서는 것, 어떻게 좀 마음의 준비가 되셨을까요?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강북청선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 송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